자, CES 2026이 지난주에 마감이 됐고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로 우리가 관심을 옮겨야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오늘 미국 시간으로 1월 12일부터 개막이 되는데요.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매년 CES처럼 매년 1월에 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중요한 빅 이벤트로 항상 연초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슈인데 일단은 올해는 1월 12일 월요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개최됩니다.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글로벌 빅파마 회사들, 우리가 잘 아는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 노보노 디스크나 이런 파이자나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참여를 하겠고요. 바이오텍이나 VC, 벤처 투자, 이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고 기관 투자자들도 자, 이 제약 바이오에서 돈 되는 게 뭘까라고 이 컨퍼런스에서 와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장입니다. 자, 행사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M&A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센싱 계약과 관련된 기술 이전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최신 바이오 기술 트렌드는 무엇인가? AI를 접목한 바이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요즘 핫한 ADC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 자,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작년부터 붐이 일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는 결국에는 지금은 주사를 맞는 형식으로 비만 치료제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먹는 비만 치료제 GLP-1, 경구용 GLP-1이 과연 보편화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겁니다.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 디스크나 과연 경구용과 관련된 이 트랙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과연 여기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이러면서 편의성이 개선되고 이런 비만 치료제가 더 많이 대중화되고 더 많이 팔릴 것인가를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은 차세대 항암제 부분입니다. ADC 플랫폼이 지금 거의 대세잖아요.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치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ADC가 어느 정도의 플랫폼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ADC 플랫폼을 실제로 도입하는 빅파마들이 많아질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도 우리 시장에서 여러 가지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환경을 좀 봤을 때는 바이오 제약 쪽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과연 지금 기술 이전을 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계들이 같이 손을 잡아서 시장을 공략하는 전술이 많이 통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M&A 관련된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M&A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올해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M&A와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투자금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고 새롭게 또 템베거 될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결론은 지금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경쟁은 그 전에는 후기 자산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차세대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탑티어가 되고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시장의 상황이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좀 리스트를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대표적인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인 트랙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트고 메인 트랙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글로벌 빅파마들, 이런 GSK 같은 회사들이 어디와 우리나라 기업들과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표인데요. 자,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연히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미국 공장, 미국에 인수를 했잖아요. 일라일리 공장을. 이러면서 미국 공장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로드맵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육공장 증설하는 거 관련된 계획들 많이 아마 질문하고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 대응하면서 과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위에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있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잘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최근에 한 언론에서 리브리반트 SC 원료를 위탁 생산 계약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완비를 했는데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삼바의 주가에 좋은 트리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국 쪽에서의 이 진펜트라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펜트라의 처방이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M&A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M&A 전략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우리나라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자연스럽게 우리 이 비만 치료제 연결되어 있는 한미약품이나 G2G 바이오나 올릭스나 이런 거 잘 살펴서 봐야겠죠.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 이런 회사들이 에이펙 트랙에 올라가서 또 이슈들을 발표할 텐데 알테오젠은 역시 할로자인과의 소송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AB벨 바이오는 역시 ADC 추가 기술 이전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 잘 살펴봐야 됩니다. D&D 파마텍은 이런 비만 치료제에 연결되어서 지방간 메시 치료제의 해외 계획 성사 될까? 그리고 요 관련해서 임상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아마 발표를 할 텐데 이것들도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1월 12일 오늘 이제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 첫 트랙에 나오는 회사들인데 아무래도 빅파마, 존슨앤존슨, 파이자, 노바티스, 뭐 이런 머크 이런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 회사들의 리스트가 쫙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메인 트랙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없지만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관될 수 있을지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쉬고 있는데 이슈들의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공략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